안녕하세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첫 1년 동안 수유 문제, 수면 문제, 여러분들의 육아 고민에 대한 육아 솔루션을 드리고 있는 육아 코치 맘투미의 김영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맘투미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초기에 우리 아기들의 구강 구조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오늘 특별히 전 세계 어디서도 어떤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맘투미만의 영업 비밀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유병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귀여운 캐릭터, 알록달록한 예쁜 디자인, 맘카페 엄마들과 공동구매, 국민젖병 여러 가지 경로로 선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엄마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아기 입에 들어가는 꼭지다 보니까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요. 란시노 유리젖병은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는 유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깨지지 않는 봉규산 유리 소재라서 식기세척기와 적외선 소독, 스팀 소독도 모두 가능해서 우리 아기에게 친환경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아기들은 평균 50, 60, 70, 80 이렇게 한 번 먹는 양이 적다 보니까 평균 수유 횟수가 8번에서 한 10번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수유하고 아기 재우고 육아를 하다 보면 플라스틱 젖병은 틈틈이 세척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란시노 유리젖병은 수유하고 한번 헹궈서 식기세척기에 모아두었다가 아기가 잠이 들었을 때에 식기세척기 돌리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유리젖병 하면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휴대폰 하나의 무게 정도로 무겁지 않고 부담되는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 아기의 구강에 맞는 분유병 꼭지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분유병 꼭지를 선택할 때 우리 아기의 입의 크기, 우리 아기가 빠는 힘 이런 부분에 맞게끔 꼭지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유를 하다 보면 분유병 꼭지가 깊게 안 들어간다든지 피실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입가에서 새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기가 잘 못 빨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그러면 우유병 꼭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분유병 꼭지가 우리 아기 입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름 부위가 넓지 않은, 유름 부위가 너무 넓으면 우리 아기가 그만큼 유름 부위에 맞춰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몸무게가 작은 아기들은 입의 크기도 작아서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입을 벌려도 충분히 잘 들어올 수 있는 유름 부위가 넓지 않은 꼭지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꼭지를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빨면서 혀 차는 소리가 나는 아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 꼭지를 혀로 잘 못 감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기 혀로 감은 거랑 입천장에서 눌러주는 거랑 이 진공 상태가 안 되어서 그런 아기들도 있는데 진공이 안 된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분유병 꼭지가 깊게 안 들어가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름 부위가 넓으면 깊게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유름 부위가 넓지 않은 꼭지를 선택하신다면 우리 아기가 좀 더 입을 크게 벌리고가 아니라 적당하게 벌리고 편안하게 수유할 수가 있겠죠. 또 수유할 때 이렇게 비음 소리가 나거나 사례가 들리고 또 개우는 아기들은 아기가 빨고 삼키고 숨쉬고 이 숨쉬는 타이밍을 박자가 꼬여가지고 사례가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박자가 꼬였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꼭지 모양도 선택이 중요하지만 분비 속도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수유를 할 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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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키면서 빨고 삼키고 숨쉬는 이 리듬이 1대1대1 리듬인데요. 어떤 아기들은 빠는 걸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간질 여러 번 빨고 조금 모아서 꼴깍 삼키고 빨고 5번 빨고 한 번 조금 모아서 삼키고 자 이러다 보면 빠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아기들이 빨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 아기들이 한 달, 두 달 원령이 작은 아기들 또 태어날 때 체중이 2.5kg, 2kg대 아기들이거나 3kg대 초반 아기들은 조금만 빨리 나와도
빨고 삼키고 숨쉬고 이게 굉장히 많이 버거워지기 때문에 몸무게가 작은 아기들일수록 삼키는 게 어려운 경우라면 란시노 S단계 꼭지처럼 동그란 형태의 구멍으로 된 꼭지를 선택해주면 아기가 빠는 힘이 약해도 조금 더 쉽게 잘 나오는 분비 속도 때문에 좀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기가 근력이 약할 때도 쉽게 빨아먹을 수 있게끔 하는 꼭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반대로 빠는 힘이 세서 이 꼭지를 너무 뻑뻑하게 세게 빨아가지고 꼭지가 자꾸 눌리면 아기들이 빨다가 안 나와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많이 내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수직 지지 기능이 있는 란시노 꼭지가 좋습니다. 배앓이가 심한 아기들은 우리 아기가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은지 한번 꼭 점검을 하시고요. 란시노의 통기구멍 시스템처럼 배앓이 방지 기능이 있는 젖병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같은 S단계에도 회사마다 분비되는 구멍의 모양이 달라서 속도가 다르고요. 그런데 모두 획일적으로 2개월 되면 단계를 올려줘야 될까요? 3개월이 되면 올려줘야 될까요? 자, 란시노 꼭지는 S, M, F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 단계는 O 형태의 꼭지라서 조금씩 새어나오는 형태이고요. M은 Y컷 형태라서 아기가 빨아야지만 나오는 형태입니다. 아기가 보통 2달, 3달이 되어서 먹는 양도 많아지고 빠는 힘도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빨지 않아도 계속 나오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싶은 아기들은 아기가 스스로 세게 빨아서 빨 때만 나오는 Y컷 형태의 분비 속도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얘가 조련에 있을 때는 정말 잘 먹었거든요. 아니면 산후 관리사님이 먹였을 땐 정말 잘 먹였는데 제가 먹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잘 안 먹어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중요한 거는 분유병을 잡는 손의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선생님들이 분유병 잡는 모습을 보면 분유병을 잡을 때 반드시 이렇게 분유병 앞쪽을 잡아서 병 마개가 있는 쪽을 잘 잡고 아기 입에 잘 맞추어서 아기가 빨고 있는 동안 이 병이 움직이지 않도록 가만히 잘 집중해서 잡아주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제가 엄마 아빠들 수유하는 걸 보니까 가장 큰 다른 점이 분유병을 이렇게 앞쪽으로 잡지 않고 이렇게 뒤에 잡더라고요. 자, 이렇게 뒤에 잡으면 아기가 이렇게 분유를 빨 때에 아기가 꿀꺽 혀를 움직이고 턱 힘을 쓰고 볼 근육에 힘을 쓰면서 빨게 되는데 앞에서 잘 잡아주지 않으면 분유병이 아기가 빨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아기 입장에서는 빨 때 분유병이 자꾸 움직여 버리니까 혀에서 꼭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자꾸 분유병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아기가 빨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기가 분유병을 빨 때는 분유병을 잡아주는 손의 위치도 뒤쪽이 아니라 이렇게 앞쪽에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란시노 분유병은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분유병을 잡는 위치가 어느 쪽에 잡아야 되는지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유병 꼭지가 전체적으로 동그란 모양이 되어서 이 모양 자체가 위아래 구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살짝만 돌아가도요, 이 꼭지 자체가 사선으로 돼버리는데 그래서 위아래 균형이 안 맞게 됩니다. 그런데 란시노처럼 이렇게 분유병 꼭지가 위아래 구분이 없다면 아기가 빠는 동안 엄마들이 살짝 움직여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꼭지는 상하 구분이 없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기가 피실입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분유병을 빨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적인 찰나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얼른 분유병을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할 때 들어가지 않고 자꾸 늦으면 반 정도도 안 들어가서 우리 아기가 입이 닫아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한번 다시 빼가지고 다시 톡톡 해서 크게 벌릴 때 우유병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기가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릴 때 엄마가 얼른 우유병을 넣어주셔야 우리 아기 입속에 분유병이 한 2cm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아기가 잠자고 있는데 넣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자, 어떨 때는 넣은다고 넣었는데 깊게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살짝 돌리면서 밀어 넣어줘서 우리 아기 입속에 분유병이 한 2cm는 들어가게 돼야 되고요. 자, 이렇게 분유병이 들어갈 때 입천장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입천장 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 아기의 혀의 결에 맞추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아기의 혀의 길이가 한 2cm가 되는데요. 이 분유병 꼭지 2cm가 빠는 동안에도 우리 아기 혀가 이 꼭지를 잘 감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유병 꼭지가 잘 들어가서 우리 아기가 잘 빨고 있는데 점점 빨리다 보면 꼭지 끝이 이렇게 붙어버려서 아기가 한참 빨고 있는데도 분유병에서 분유가 줄어들지 않고 뭔가가 잘못됐나 이렇게 안 나와서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보니까 분유병 꼭지가 이렇게 눌려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왜 눌리냐면 아기 입에 너무 얕게 들어가서 한 1cm 조금 넘게 2cm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얕게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아기가 빠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세게 빨아서 흡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단계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병에 자체적으로 에어밸브가 너무 꽉 닫혀서 그렇게 흡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공기를 빼주면 되는데, 자, 한번 열어서 살짝 이렇게 다시 돌리고요. 그래도 다시 또 흡착이 된다면 이 스크류의 꼭지가 조립이 잘 안 되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립이 잘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흡착이 일어난다면 통기구멍이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거나 수유할 때 공기구멍을 아기의 인중에 위치하여 수유하도록 합니다. 이 분유를 탈 때는요, 분유캔에 나와 있는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분유를 탈 때 빈병을 준비하시고요. 40ml 스푼입니다. 이렇게 분유를 한 스푼을 해서 반드시 이쪽 변에다가 이렇게 긁어서 편편하게 만든 다음에 빈 병에다가 분유를 넣어 주시고요. 지금 한 80ml 정도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2스푼을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70도의 물을 한 40 정도 넣고 병을 닫고 한쪽으로 흔들어서 녹여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막 흔드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 거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시고요. 한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녹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병을 들어서 이렇게 유리병이다 보니까 안쪽에 굴곡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서 얼마지 보시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병을 들어서 내 눈높이에서 정확하게 눈금을 봐가면서 딱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물을 넣으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눈높이에 보면서 물을 맞춰야지만 이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먹일 때는 한번 이렇게 병을 거꾸로 들어서 분비 속도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는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분수처럼 쫙 나오거나 이러면 이 병 안에 들어있는 압력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오는 거라요. 병을 열어서 압을 한번 빼준 다음에 다시 또 병을 닫아서 들어보시면 이런 속도로 똑똑똑 떨어질 때 아기에게 수유하셔야 우리 아기가 처음 빨았을 때 너무 많이 나와서 놀라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아기에게 맞는 친환경 소재의 분유병 꼭지 선택과 그리고 또 우리 아기의 구강에 맞는 꼭지 선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꼭지 저런 꼭지를 썼는데도 빠는 데에 혀차는 소리가 줄곧 난다든지 빨면서 물었다 뺐다 하면서 운다든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수유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분유병 꼭지를 빤다는 것은 아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강 구조의 근육들을 협업하면서 협동적으로 통합적으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기들이 분유병 빠는 것 자체가 본능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기가 분유병을 무는 것보다 잘 안 되고 또 분유병을 질질 흘리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체중이 안 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아기가 수유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들 곁에 맘투미 육아 코칭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맘투미의 김영미였습니다.